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미국 이란 종전 협상에는 희망을 걸 수 있다. 어떤 국제적인 그런 다자간 양자간 협상에서도 또는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또는 무역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그런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헤어질 때 다음 약속을 잡았느냐 여부입니다. 지금 그 이란하고 미국 이란 전쟁 그 휴전 기간이 4월 21일까지입니다. 오늘이 4월 13일인데요. 여러분 아마 주말 동안 이제 들려온 뉴스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쪽 그 대표단 미국은 300명이나 갔다고 그러고 이란 쪽에서는 70여 명이 왔다고 하는데 21시간 3라운드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번 협상을 하고 잠깐 휴식 시간 갖고 또 협상하고 휴식 시간 갖고 본국하고 연락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3라운드 21시간 했는데 결렬됐다. 이제 국내 뉴스에 전부 다 결렬이라는 두 글자를 썼던데요. 저는 이제 결렬이란 말은 조금 너무 단정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만약 결렬이 확정이 된 거라면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쳤을 텐데 오늘 오전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보합세 그냥 보통 평일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미국 이란 종전협상 결렬이라는 두 글자 결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시장은 결렬됐다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8일간 이제 추가 협상, 2차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 또는 유럽이나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월요일 주식시장이 첫 번째 문을 열기를 했습니다마는 속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미군이 호르무스 해협을 포함한 이란의 해상 접근로를 봉쇄를 하겠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한 날로부터 2월 28일 3월 한 달 동안 오늘이 4월 13일 사실상 호르무스 해협은 이란에 의해서 봉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미국이 이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하겠다. 정확하게는 이란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배를 선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 봉쇄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게 오늘 밤 1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해상에서 이란의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 차단하라고 해군에 지시했다. 이란은 단지 어딘가 기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 위치는 그들만이 알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갈취다. 라는 건데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이란 역시 해상로가 열려야 원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 원유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오늘 밤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 밤 11시 이란의 해상 봉쇄를 해군에 지시하고 미군이 그것을 공식 발표를 한 것은 이란의 원유 수출, 이란도 고통을 그러니까 원유 수출을 차단시켜서 이란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겠다. 그리고 이란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도 압박을 가하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있었던 이슬라마바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란도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 술 먹다가 걸리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네. 그 이슬람마바드에 가서 현지 사람들이 발음하는 걸 들어보면 사마바드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이슬람마바드를 이제 빠르게 발음하면 그렇게 들리는 건지 제 귀가 이상했는지는 모르지만 20수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취재하러 파키스탄의 페샤워르라고 하는 그 국경 도시에서 아프가니스탄 내륙으로 깊숙이 취재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슬람마바드에서 며칠 묵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거기에서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협상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했을 겁니다. 디테일하고도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다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이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세 가지 점에 있어서 턱 걸린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협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첫 번째가 호르무스입니다. 호르무스의 그 호르무스 해협의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 아니 통제권을 누가 가질 수나 있는 것이냐? 거기는 국제법상 그 누구도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수역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이건 미국의 입장이고 이제 그 이란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란의 핵 포기를 명시적으로 밝혀라 이런 거죠. 핵 포기. 특히 이란에는 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말이죠. 고농축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 이렇게 분류, 중간 단계 우라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은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그 농축 정도가 5% 뭐 이 정도 되는 것이 저농축 우라늄이고요.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은 60% 농축을 한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게 440kg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이거를 내놔라. 이거 해외로 반출하든지 파기하든지 그렇게 하라. 이제 이게 두 번째 합의를 보지 못한 난관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란의 해외 자산 이 270억 달러쯤 있대요. 이걸 지금 이제 미국이 동결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걸 해제하라. 그런데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해제해야죠. 왜 미국 돈이 아니니까. 그러나 선결 조건이 있다. 뭐냐? 호르무스에 대한 유조선과 각종 선박들의 통행에 대한 안전을 먼저 보장을 해라. 그러면 해외 자산 동결 해제하겠다. 이제 선호 문제를 놓고 다투는 거죠. 이란 쪽에서는 해외 자산 동결을 먼저 해제하라. 오늘 저녁이라도 해제하라. 그걸 해제하면 호르무스 안전을 보장할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비슷한 분쟁 지역이나 또는 국제 무역에 관한 또는 뭐 핵 문제에 관한 그 국제적 다자간 양자간 협상을 저는 오랜 동안 취재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특파원 시절에도 그렇고 국제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대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잘한 것들은 다 일사천리로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협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기가 아마 걸림돌일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전국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이제 그래서 밀당을 거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그 결정적인 그런 요인 하나가 촉발이 되면서 이제 그게 타결이 되기도 하고 마침내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결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 이란 간의 파키스탄 사마바드에서 있었던 협상은 그냥 결렬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어떻게 첫 술에 배부릅니까? 그리고 중동 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첫 번째 협상에서는 이렇다 할 합의점 도출이 없을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외신을 번역을 해서 우리 국내에 전하는 그 언론들이 그걸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제1차 협상, 1차라는 말도 안 썼더군요. 그냥 결렬. 왜 1차, 2차, 3차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트럼프가 뭐 전격적인 폭격을 할지 모르니까 트럼프는 워낙 그 예측 불가능 그걸 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도 쉽사리 뭔가 이 어휘 선택을 적절하게 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짐작은 됩니다. 여기 또 하나 걸림돌이 있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을 전례 없는 강도로 연일 계속 폭격을 하고 있고 사상자도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상 초반부에 이 문제를 놓고 또 서로 대립을 했었죠. 야, 휴전이라는데 왜 레바논을 치고 있는 거야? 분명히 휴전 조건 중에는 그 어떤 무장 그 집단에 대한 교전을 중지한다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그 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그 무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여기가 친이란 저항의 축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왜 레바논을 치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미국 쪽에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좀 만류하는 척했다가 트럼프하고 네타냐후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이번 휴전 협상 전제 조건에 레바논은 포함 안 돼. 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이란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전해오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란이 양보할 수 없는 것, 호르무스, 그다음에 핵, 그다음에 해외 자산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이란의 그 전략은 뭐냐? 원래 헤르무스 해협 뭐 그 전체적인 폭은 34km쯤 되는데 막상 이렇게 왕복 통행을 할 수 있고 거대 유조선이 지날 만큼 바닷물 깊이가 충분히 깊은 거기는 왕복 한 8km. 그래서 이쪽 4km로 유조선 가고 저쪽 4km로 유조선 내오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기에 기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새로운 그 항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어떻게? 이란 쪽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란 쪽 해안선 가까이에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서 이란이 언제든지 포격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지스함 두 척, 프랭크 피터슨 호하고 마이클 머피 호를 투입을 해서 기뢰 제거 작업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프랭크 피터슨 호, 마이클 머피 호 이게 뭐냐면요. 프랭크 피터슨은 미국 해병대 최초의 흑인 장군이면서 조종사였습니다. 아마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죠. 마이클 머피는 아프간 전쟁 때 소수 인원으로 탈레반 정예병들하고 맞서다가 동료들을 구하고 자신의 몸을 산화시킨 그 대위 계급입니다. 네이비실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영웅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배가 바로 프랭크 피터슨이고 마이클 머피 둘 다 이지스함입니다. 참 이럴 때 보면 말이죠. 주말 동안에 파키스탄 사마바드에서는 그 5성급 호텔이라고 그러죠. 세레나 호텔에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트럼프는 뭐 했느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큰딸 이방카 그리고 장남하고 함께 이종 격투기 관람하고 있었답니다. 참 독특한 캐릭터죠. 네? 미국은 전쟁 중이고
그리고 핵심 참모들은 지금 종전 협상을 하러 가 있는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2종 격투기장에 가서 그 관람하고 있었대요. 4월 21일이 휴전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 전쟁 상황에서는 그런 약속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 제가 취재 경험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 양쪽이 뭔가 합의를 한 것처럼 한 것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총알이 날아가는 순간, 새로운 미사일이 하나 날아가는 순간, 새로운 드론 공격이 있는 순간 그 이전에 했던 모든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킬 때 약속인 거죠. 총알이 첫 발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약속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2차 협상 날짜를 잡게 될 것인지 아마 파키스탄, 미국, 이란 사이에 지금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키스탄 쪽에서 2차 협상 날짜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 11시에 해 있는 그 봉쇄 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의 여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중간선거 다가오고 있고 이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은 인프라 시설이 거의 다 파괴가 될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 그 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시간은 누구 편일까?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미국은 사실상 이란에게 호르무스 해협을 선물한 것이다. 이란도 몰랐을 것이다. 호르무스 해협 목만 한번 딱 움켜주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요동칠 줄. 서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미국 내부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이 이렇게 급상승할 줄은 이란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란은 2월 28일 날 핵심 지도층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40명이 한 자리에서 폭살나고 인프라 시설이 폭격을 당하고는 있지만 이란은 의외로 호르무스 해협이라고는 칼자루를 재발견하고 손에 움켜쥐게 된 것이다. 이거 절대 안 놓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